일반 외과로 표현하면은 복강내 위장관, 유방외과, 갑상선을 포함한 게 외과가 다 담당하게 돼 있고, 그 외과 내에서는 위장관, 대장학문, 간담도, 간담체 여러 개가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식도라지 다른 병변이 있으면 이제 흉부외과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외과에서 담당하게 되겠고, 그 중에서 위장관이 담당하는 게 반절이 좀 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유민 선생님께서 한 60% 이상이 위에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대표로 제가 위장관에 관련된 거, 그리고 타 장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 그리고 협진은 범위 내에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장기는 이제 저희가 위장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 횡격막으로 가여 쌓여 있고 흉곽과 나누게 있고, 그리고 골반 쪽에 직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직장 옆에는 여성분들 같은 여성 장기가 있어서 가끔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위장관에서 대부분 생기고, 그 중에서 엄격히 보면은 좌상복부가 맞는데 배꼽부터 왼쪽에 치우쳐서 상복부에 있어서 갈비뼈의 일부는 가로막고 있는 위장관에 가장 많이 생겨서 이쪽 간 쪽으로 또는 아래쪽, 그리고 이제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배꼽을 중앙으로 해서 가운데 소장 쪽, 그리고 삥 둘러서 대장이 이렇게 가로하고 있고, 오른쪽 상복부에 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십이장과 췌장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중요한 것은 위 그리고 소장, 대장을 움직이는 장기고, 이렇게 들어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 수술이 비교적 다른 장기에 비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크지 않으면. 근데 간, 췌장, 십이장 일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는 건 등 쪽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등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 까다롭고 복강경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후복막이라고 하는 것은 복막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수술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반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위장관은 이렇게 위는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간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중간에 대망이라는 것은 위를 보호하는 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게 보면은 이렇게 대장이 삥 둘러서 가운데 소장이 있어서 이렇게 있고, 아래쪽은 여성 장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에 따라서 수술하는 파트가 다르긴 한데, 일단 상부 이장관 쪽에 가장 많고, 그리고 하부 장관, 우리 병원에 가서는 대장 항문외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두 개과가 가장 많은 수술을 하고 있고, 간담체 발견됐을 때는 간담체 외과 또는 간담체 이식외과 이런 데서 같이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기스트 수술은 이제 환자가 제가 봤을 때는 수술에 대한 건데,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판단은 저 혼자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주은 협진, 종양내과 판단을 우선시하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어떻게 수술하냐 이런 거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주로 판단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종양내과 상에서 위장관 외과로 오게 됩니다. 주로 저한테 오게 되거나 다른 선생님한테 오게 되고, 12장 일부, 나중에 12장 일부를 보겠지만 12장 일부는 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복강에서 보이고 약간 움직일 수 있어서 상부 12장 한 4, 5cm까지는 위장관 외과로 와서 같이 수술하고, 12장 수술은 어려운데 이쪽 시작 부분, 소위 말해서 12장 궤양이 생기는 시작 부분은 비교적 수술이 그나마 다행해서 복강경 수술 잠깐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위장관 외과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장, 등 쪽에 붙어있는 12장은 주로 간담체 외과, 12장 파트를 용어를 사용하는 외과는 따로 없고요. 췌장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간담체 외과 또는 간이식 간담체 외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소장은 위장관외과가 상부 소장은 담당하고, 또 아래쪽은 대장학문외과가 담당해서 둘 다 가능하고 담당하고 있고요. 그 간담체 12장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간이식 또는 간담 외과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소장 일부나 대장 홍복막은 대장학문외과에서 하고 있고, 특히 복막이랄지, 복막이라는 걸 싸고 있는 막은 있는데 이것은 배 전체에 복막을 싸고 있기 때문에 주로 대장학문학과의 김찬욱 교수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양한 장기, 전이 이런 경우는 혼자 수술하지 않고 여러 과 협진, 그리고 수술 방법을 항상 저희 컨퍼런스랄지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단독으로 수술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협진 수술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은 제가 설명한 것보다 그 앞에서 설명한 게 더 맞는데요. 일단 근치적 수술을 목적으로 하죠. 완전 절제를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외과 수술을 선호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크거나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내과 치료 후 크기를 작아서 해서 장기 보존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근치적 불가능한 경우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과 치료를 먼저 하고 컨트롤 되거나 그리고 컨트롤 되지 않는 경우는 외과 수술의 부분적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최대한 절제하고 나머지를 근리백 치료를 또 진행하는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가장 코스가 내과적 치료를 하고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나 치료 반응이 없는 것을 수술을 하고 다시 내과적 치료를 지속하는 이렇게 같이 협진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다 이대로 되진 않지만 이런 것 근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기스트는 치료 원칙의 바탕을 두고 결국은 발생 부위를 판단하고 크기 그리고 이런 것들 또 연령이라는 고려해서 개개인의 맞춤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컴포넌스 통해서 여러 가지 개개인의 특성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까 있는 그런 수술 원칙을 상황으로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개인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어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거가 완전히 될 때는 수술을 들어갔을 때 저희가 하는 경우는 어떻게든 수술 들어갔으면 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이 상태가 없고 몸을 종양을 완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근치적 또는 완전 절제를 모형하고 있고 고의적 수술은 아까 전이성이랄지 다 제거가 안 될 때는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게 일부를 남기는 수술. 하지만 이제 일부 이득을 있고 이제 근리백 치료를 병행했을 때 최대한 절제하고 나머지를 근리백하는 경우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은 근치적 수술을 목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저희가 수술하는데 이제 항상 머리에 새겨 드는 건데 수술을 했을 때는 완전 절제를 한다. 병 완전 절제를 1번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장기를 최대한 보존한다. 아까 암하고 다른 점은 주변에 뿌리, 임파선에 있는 뿌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덩어리만 절제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한다. 그렇지만 병을 완전 절제하는 게 1번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를 보존하는 걸 2번으로 삼고 있고 특수한 부위 아까 말씀드렸다면 항문이랄지 아니면 위 상부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범위하거나 너무 다양하게 퍼졌을 때는 수술이 결정됐으면 들어가서 보이는 한도 합법적인 적은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절제하는 것을 병소를 최대한 많이 절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시 고시적 치료 일부를 남기지만 타겟을 삼아서 수술하고 다시 내과적 치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수술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환자분들이 나는 복강경으로 받았고 나는 개복으로 받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개복이냐 복강경이냐 로봇 수술은 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복잡하고 이런 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이 훨씬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복강경 또는 개복 두 가지 중에 선택합니다. 이제 일단 같은 수술 방법이라도 복강경이 가능하면 복강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개복창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다 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움직이는 장기 위랄지 소장, 대장 이렇게 움직이는 장기는 복강경이 그래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후복막 장기, 췌장, 췌장 12지장 일부 간 쪽은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기수는 주로 복강경을 이용해서 80~90% 이상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하고 있고 소장, 대장 기스트는 복강경 또는 개복으로 합니다. 복강경으로 가능하지만 개복창이 5cm도 안 되는 경우로 수술이 가능하면 굳이 복강경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둘 다 가능하지만 크기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향을 하지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만 간, 12장, 췌장 등은 주로 개복을 통해서 수술하고 있고 특히 12장, 췌장, 간 쪽은 개복창에 이렇게 세로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횡으로까지 열어야 간이나 노출되는 경우에서 상처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가다 이제 강의 보면 응급 상황 시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가끔 경험하는 겁니다.
응급상황실 주로 어떤 걸 하면 출혈 때문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스트는 주로 혈관을 많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은 없었던 혈관이 새로 만들어진 혈관이기 때문에 약해지는 경우죠. 약해져서 출혈이 자연적으로 출혈하는 경우도 있고 표면이 이제 궤양이 되면서 궤양처럼 이제 출혈이 돼서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천공, 크기가 이제 갑자기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궤양이 너무 심해서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이런 경우에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괴사. 괴사는 이제 크기가 너무 커져서 가운데가 이제 혈액 공급이 덜 돼서 괴사가 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아프고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쪽에 내버려두면 폐혈증 같은 나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글리백 치료하면 괴사가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그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응급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장이 막혀서 크기가 너무 커서 어디를 막았을 때 이럴 때는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수술은 보통 이제 이것은 일반 수술하고 달리 완전 절제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가끔가다 응급수술 들어갔는데 환자가 젊고 컨디션이 좋고 아직 혈압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소가 보이는 한도 다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완전 절제를 시도하고 가능하면 이런 상태를 합니다. 물론 복강경보다는 개복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응급수술을 했을 때는. 그렇지만 보통 응급수술인 경우는 출혈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염증이 진행되고 있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연령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신속수술이 원칙입니다. 그런 경우는 병소를 다 제거하려는 것보다 출혈 부위, 천공 부위 그리고 나머지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제거하면 좋겠지만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치료하고 나중에 글리백을 치료하고 필요시 재수술을 하는 있더라도 지금의 상황만 해결하는 경우도 저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개개인의 나는 응급수술에는 다 제거했네, 나는 응급수술에는 일부러 남겼네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 이런 선택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큰 원칙은 저희가 지키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부위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기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술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이제 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그림을 살짝 하겠지만 위에 발생하는 수술은 보통 이제 쐐기절제술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주로 합니다. 이게 병변만 도려내는 거죠. 암 수술은 도려내질 않고 위를 절제하고 뿌리채 듬뿍 드러내는 수술이지만 이것은 주변에 퍼지는 성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붙어있는 부위만 도려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쐐기절제 수술을 하고 있고 주로 복강경을 위해서 쐐기절제 수술을 하는 게 표준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70~80% 이상이 이런 쐐기절제 수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크기가 쐐기절제 수술로는 좀 크고 그리고 부위가 넓은 경우 이런 경우는 쐐기절제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위는 절제를 같이 합니다. 절제를 하는 경우는 이제 연결까지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쐐기절제 연결이 필요 없는데 그냥 도려낸 거니까 이런 경우는 절제를 일부 하게 되면 중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연결까지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이 좀 복잡하고 일부 암 수술에 준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식사랄지 이런 소화력 이런 것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복강경으로 대부분 되지만 개복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기가 그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응급수술하거나 또는 과거 수술력이 있어서 배가 유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얇아서 곧 잘못 만지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개복 수술을 통해서 안전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또 주변 장기에 침범해서 주변 장기까지 같이 절제하는 경우는 복강경도 물론 요즘은 기술이 있어 많이 가능하지만 주로 개복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이것은 일반 원칙이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어디에 생기느냐, 크기냐, 주변 장기에 침범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양합니다. 요즘 보면은 크기가 작은 경우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보거나 이런 보시면 크기가 작은 분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위에 기스라고 하지도 않고 어떤 내과에서 보면은 점막하 종양 또는 용종처럼 1, 2cm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기스트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잘 발견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지나 보니까 크기가 커졌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보니까 이제 기스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경우 1, 2cm는 진단도 어렵고 수술할 때 보이지도 않아서 대부분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경고 관찰하는 경우도 많고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찾기도 어려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잘 하지 않거나 수술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 2cm 정도 되면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제 만져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위치도 잘 확인이 돼서 복강 기술도 적기 때문에 한 2에서 5cm 정도는 수술하기가 가장 외과 의사들이 선호합니다. 이 정도면 수술 편하고 내과 의사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조직 검사는 제거해서 기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cm 이상은 이제 갑자기 커지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양이 이제 증상이 적극적으로 만져져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5cm 이상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 범위가 크고 위 절제가 많아지고 악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할지 줄여서 할지 아니면 다른 걸 할지는 이제 판단을 통해서 수술이 결정되면 장기 절제도 일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 범위도 클 수 있어서 개복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피하려고 일단 글리백을 치료하고 나중에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크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보통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크기가 2cm 이하 작아도 부위가 잘 보이는 위치 같이 보이고 나이가 젊다. 그러면 일찍 수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커지기 때문에 작았을 때 수술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해서 또 수술하면서 안 보이는 경우는 내시경을 보면서 협진을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작았을 때도 나이가 젊은 분들은 어차피 수술을 피할 수 없으면 작았을 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을 해서 동의하면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크기보다. 위가 이제 이렇게 간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간을 드러냈죠. 간을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이게 이쪽에 간이 들어 올리고 위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장기 비장이라는 데가 있고 앞에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일부 이게 12장, 1비 12장이 보이지만 나머지 12장 보이지 않죠. 여기까지가 이제 위장관에서 주로 수술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위도 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제가 가끔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위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위는 넓게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위치하고 있고 이거는 짧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식도 위에서 식도에서 조금만 긴 한 2, 3cm 되는 튜브처럼 식도가 내려와서 넓어지는 부위 이렇게 해서 12장에 또 좁아지는 부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넓어지는 부위는 수술이 굉장히 쉽습니다. 크기가 4, 5cm, 5cm 되더라도 이렇게 도려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쉽고 위치에 따라 환자분은 크기는 크지만 쉽게 수술을 되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대만이라고 한글로 표현하는데 이쪽 위 넓은 부위에 있을 경우는 크기가 한 5, 6cm 되더라도 7, 8cm까지 되더라도 복강경으로 쉽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대만 쪽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서만 쪽도 이쪽 여기를 절제해도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수술하냐면 이렇게 쐐기처럼 수술합니다. 그럼 뭘로 수술하냐면 기계, 자동 문합기가 돼서 기구를 삽입하면 절제와 쭉 재봉틀 박듯이 세 줄로 절제와 문합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여기 쉽게 되는 경우는 딱 10분도 안 걸려서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이 부위 크기가 작은 경우는 이 부위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조금 혈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스 생기신 분들은 아주 이런 경우는 제 표현에는 운이 좋다고 표현하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저희가 가장 애를 먹는 부위입니다. 이게 식도하고 위하고 이런 부분, 위식도 경계 부분, 위치도 잘 보이지도 않고 좁아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12장으로 넘어가는 부위, 이런 경우는 쐐기처럼 절제하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크기가 작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는 크기가 작아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되고 환자들은 크기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냐 느끼면은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쐐기처럼 제거하면 상부가 막히기 때문에 음식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득이하게 위를 이렇게 과거에는 상부에 절제하면 상부를 절제한 수술이 없어서 위를 다 절제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끌어올려 붙여주는 수술을 했어요. 크기가 작아도. 왜냐하면 막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부 절제를 하겠지만 그래도 상부 절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2장 내려가는 이 전정부라고 하는 이쪽 내려가는 부위도 크기가 작아도 쐐기처럼 절제하면 막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제하고 이쪽으로 소장을 다시 붙여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제해서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기는 종양은 종양내과는 같이 상의해서 크기를 좀 줄여서 완전 절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크기를 줄여서 위를 보존할 수 있으면 위를 보존하는 수술을 최대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EV나 EV 때는 왜 수술이 가능한데 왜 줄여서 사는 거냐면 특히 이 두 부위 때는 이 수술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가장 쉬운 부분, 이쪽 부분은 그래도 덜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고, 근데 이 위하고 식도하고 경계 부분은 그림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수술하면 보이지가 않고 등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위, 난이도가 있는 부위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래도 저희 나라에서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쉬운 수술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장기, 저희가 이제 주변 기스트는 커지면은 주변 장기를 침범하는데 주로 많이 침범하는 데가 이제 간으로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보면 비장, 이쪽 비장으로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장은 혈관입니다. 다 이렇게 조금 혈관이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되는 경우, 밑으로 12장 쪽으로 침범하는 경우, 아래쪽 대장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침범하는 경우나 그 심하게 침범하는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다 절제가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다 절제가 되지만 장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장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경우랄지 이제 합병증 문제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하다면 비장, 대장, 간 일부, 12장 일부간은 다 제거해서 수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 대신 간이 다발성으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는 이제 같이 절제가 어렵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위를 다 절제하면서 심하게 수술하신 분은 이쪽 위도 다 절제하고 비장도 절제하고 대장도 절제하고 일부 희비장도 절제하고 일부 간까지 절제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합병증은 발생하겠지만 이 병에 내버려두면 나빠지는 병에 비해서는 이해되기위해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같이 위장관외과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위장관이 메인으로 주로 하고 간이나 이쪽 대장 쪽 하시는 분하고 협진해서 수술하는 것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다 침범한 경우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글리백을 먼저 치료해서 크기를 줄이고 그래도 침범한 게 남아있으면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췌장이 있고 비장이 있습니다. 이 췌장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들어야 보이는 뒤쪽 부분이고 12장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쪽은 수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협진 수술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필요시 내버려두면 생명을 뭐 이렇게 담보할 수 없다면 췌장까지 절제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장에 발생하는 경우, 소장에는 이제 12장은 제외하고 소장은 위에서 12장이 C자 모양으로 2, 3cm가 있고 나머지 가운데가 소장입니다. 12장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고 그림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등 쪽에 붙어 있는 시험입니다. 나머지 소장은 잘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시술이 비교적 쉽고 이제 크기가 이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절개창이 한 4, 5cm만 돼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강경을 굳이 시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더라도. 그래서 개복을 작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쐐기는 어렵습니다.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쐐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냥 부분 절제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서 문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 쪽은 다발성인 경우도 있고 복막을 통해서 한꺼번에 큰 덩어리로 발견하는 게 많아서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이 C자 모양해서 상부 소장은 이제 올라올 때는 등 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잘 안 올라오는 경우는 그쪽 소장 시작 부분은 수술이 까다로워서 환자분은 소장이 있지만 12장에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등 쪽에 붙어 있어서 가끔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가끔 설명하고 그때는 이제 작아도 개복창을 길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수술하는 경우 있다 저희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장하고 췌장 쪽 기스트인데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12장이 시작되는데 C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딱 끝납니다. 이 부위는 췌장까지 한 덩어리로 붙어 있죠. 이 경우는 등에 붙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를 하려면은 배로 이렇게 개복은 이렇게 하지만 수술할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들어 올려야만 보이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수술하려면 상처를 이렇게도 개복하고 횡으로도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수술을 같이 하고 보이지 않는 장기 후복막이라고 하고 수술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로 개로 합병들도 많이 발생하고 상부 소장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2장 시작 부분 일부는 노출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위는 위장관에까지 수술할 수도 있고 가끔 복강경으로도 진행된 경우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수술합니다.
여기 희보막자 여기는 간담체 외과 또는 간담체 간이식 외과의 협진을 통해서 수술하겠고 수술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으면 여기를 제거해야만 생명 연장이 된다면 췌장 일부 12장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다행히 저희 병원은 이 수술이 많기 때문에 합병증이 다른 병원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대장학문 기스트. 아까도 설명했지만 대장학문은 대장 쪽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 맹장이라고 하죠. 이거 충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시작해서 삥 둘러서 이렇게 해서 아래쪽 항문까지 내려가는 게 이제 대장학문. 이건 골반 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은 위치가 따라서 다양하게 크기에 따라 다양한 수술을 많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보시겠지만 이제 크기에 따른 것은 크기가 작은 경우는 이제 복강경으로 주로 시도하고 이것은 좀 넓기 때문에 대장은 좀 크기 때문에 쐐기 절제도 가끔 합니다. 작은 경우는. 그런데 장관에 발생하는 경우는 작을 때는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쐐기 절제를 잘 하지 않고 이것도 주로 이렇게 일부를 절제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크기가 큰 경우 또는 있을 경우는 개복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대장도 좀 올라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는 복강경으로 하고 장기를 꺼낼 때만 조금 째서 하는 이렇게 하이브드리처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또 위치에 따르는 수술. 대장은 다 절제해도 솔직히 말해서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기능적으로 뭐 설사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항문의 보존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대장하고 이쪽 항문 쪽 수술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장 또는 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대장 부분 이쪽 부분하고 상행결장, 이게 횡행결장, 하부행결장인데 이 직장 일부까지는 다 절제해도 수술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래쪽 직장하고 항문 쪽에는 여기를 절제하면은 부득이한 경우는 예전에는 인공항문을 차게 되는 굉장히 삶이 쩌르는 이것을 해서 지금은 크기가 작고 완전 절제가 되는 직장 부분이라도 이제 근리벽을 써서 최대한 줄여서 그래서 항문 보존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지만 나머지는 해서 이제 완전 절제가 돼도 항문 보존을 할 수 있는 하부 직장 또는 항문 쪽에 가까운 경우는 이런 수술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겠죠. 저희가 주로 수술하는 경우. 간에 발생하는 경우, 간에 발생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건 적습니다. 대부분 전이가 돼서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간을 보면은 좌우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에는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이쪽을 왼쪽이랍니다. 이렇게 왼쪽 우엽, 좌엽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혈관이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서 8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구역절제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을 이렇게 뚝 드러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혈관이나 이렇게 담도 이런 걸 같이 가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혈관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을 결정합니다. 간 위는 다 절제해도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잘 못 먹을 뿐이지. 간은 다 절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60% 정도까지는 최대 절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대장도 잘 절제해도 기능적으로는 떨어지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간은 다 절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은 뭐 양쪽에 멀리 퍼졌을 때는 다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은 주로 전이성이고 다발성으로 해서 단독 수술보다는 저 위나 또는 대장이랑 같이 수술해서 협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은 단독으로 할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개복으로 주로 하고 종양의 표면에 잘 보이는 위치고 손에 만져지는 경우는 거기만 도려내면 됩니다. 작은 경우는 종양만 절제하는 경우죠. 근데 구역, 아까 말씀드린 구역 8개로 나누고 크게는 좌우 옆으로 나눈다기 때문에 구역만 있는 경우는 구역 8개 구역 구역만 절제하는 경우는 저희가 사진과 다양한 것을 통해서 구역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 왼쪽에 다발성으로 한쪽에 퍼져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주로 몸에 있으면 우옆 좌옆 반절 정도는 절제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간을 다 절제한다더니 왼쪽 간은 다 절제한다더니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간도 이제 좌옆 저희 병원은 이제 간이식까지 다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좌우옆을 다 절제해도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다 절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고 있고. 또 고주파 열치료라는 것은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제 전기로 고주파로 지지는 경우입니다. 녹여버리는 경우죠. 침을 찢어서 그래서 수술이 안 되거나 깊숙한 곳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고주파를 치료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혈관이 있거나 그러면 고주파를 치면 혈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영상의학과 종양내과 같이 표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술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안 보이는 고주파로 치료하고, 일부는 수술로 수술하고,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다절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일부는 근리백을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뉘어서 하지 않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타 장기는 이제 복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막은 이제 어디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배 전체를 싸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크게 발견되고 만져서도 발견되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완전 절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어렵고 합병증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복막 장기도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해서 경험이 많지만 수술 자체가 항상 어렵고 출혈이 많다는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기에 상기되는 게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경우는 주로 근리백 치료하고 종양을 최대한 절제하는 고시적 치료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양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과정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해 보면은 일단 종양을 완전 절제를 하시는 완전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 절제를 하고 두 번째는 장기를 최대한 보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종양은 완전 절제,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 종양 완전 절제를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최소 심수술, 복강력 수술, 복강이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으면 복강력 수술을 많이 하고 저희는 복강력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복강력 수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것만으로 되지 않고 개인의 특성, 위치를 고려해서 맞춤 수술을 주로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독 결정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강연을 마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